네, 2018년 12월 18일 화요일 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전일에 무슨 내용이 있었죠? 전일, 어제를 생각해 보세요. 어제 입장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주말 사이에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월요일장을 맞이했어요. 어떤 부담감이 있었죠?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의 2%대 폭락, 그리고 경남제약의 상폐 결정, 이런 것들로 굉장히 부담스럽게 어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거기에다 어제 시작하자마자 오전에 이제 신라젠이 10% 급락을 하면서 거기 불안감을 이제 거의 불안감이 현실로 받아들이게 만들어서 개인 매도를 유도했다고 어제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래서 좀 어제 종가 좀 마무리 잘 됐잖아요. 신라젠도 꽤 올라오고. 그래서 좀 잠잠해지나 싶더니 어제 저녁에 이제 뭐가 또 나왔죠? 어제 잠잠해지나 싶더니 어제 또 뭐가 나왔어요. 경남제약이 끝인 줄 알았는데 우리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여러 가지 지금 다 때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와, 이제 뭐 경남제약이면은 끝이 아닐까 싶었는데 어제 또 하나 건드렸죠. 뭐 압수수색에 대한 내용. 동성제약. 그거를 가지고 오늘 장에 또 들어온 겁니다. 또 이 동성제약의 압수수색 리베이트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오늘 23%가 빠졌네요. 얘 때문에 연관된 바이오들이 또 타격을 받았어요. 바이오 섹터에서 또 중형주급 이하에서 또 타격을 받았어요. 또 어제는 경남제약으로, 화요일 어제는 경남제약 때문에, 경남제약의 상폐 결정 때문에 이 거래소가 요새는 진짜 계속 이런 제약바이오를 자꾸만 못살게 구는데, 요거 좀 끝나줘야 돼요. 이것 때문에 바이오가 어제도 신라젠도 좀 충격 파동을 줬고요. 어제도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설마 또 나오겠어요? 또 나오면은 또 마찬가지 또 흐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는 이런 것과는 별개로, 물론 단기 타격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 방어를 하려는 움직임이 더 강합니다. 이제는 미국 증시는 10월 폭락장 수준과 12월의 수준이 큰 차이가 없어요. 두 개가. 흐름을 이따가 차트로 비교해 보시겠지만 큰 차이가 없어요. 12월 폭락장이 정말 이게 아마 미국은 1931년인가 1930년대 이후로 12월에 이렇게 큰 하락을 보인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후로. 그 정도로 지금 연말 기대감이 확 무너져버린 시점이에요. 미국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미국장을 따라갔다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애초에 L을 따라가려고 했다면 이미 코스닥, 코스피 이미 어떻게 돼야 돼요? 10월 30일에 찍은 최저점 있죠? 10월 말일에 찍은 마지막 주에 찍은 최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어야 됩니다. 지금 11월 13일 저점과 또 이번에 만드는 저점을 최대한 지금 방어를 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죠. 코스닥 자체적으로 수급을 정돈시키고 있고요. 변동성 지수는 다시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지만 변동성 지수도 오늘 가다가 살짝 꺾여놨어요. 근데 아직까지 변동성 지수가 다시 빠르게 추락할 거라는 생각은 또 안 들게 하고 있잖아요. 변동성 지수가 공포 지수인데 지금 3개월 정도 이 고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2011년도에 4개월 정도 높은 구간에서 움직였단 말이죠. 지금 그거랑 거의 흡사하게 가려면 한 달 정도가 더 상단부에 있어야 됩니다. 한 달 정도 더 불안한 시장이 펼쳐지면 2011년 수준이 되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까지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 시장은 방어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체적으로. 코스피는 기관 수급에 의해서 개인들을 1,500억 오늘 매도했네요. 개인들을 매도시키고 있고, 코스닥은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개인들을 500억 정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 매도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양쪽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는 기관들이 강하게 잡아주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어요. 금융투자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보험, 투신, 사모펀드까지 해가지고 싹 다 들어오면서 개인 매도량 이끌었죠.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이 다 커버했잖아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반대로 기관들이 금융투자 조금 샀는데 투신, 연기금들이 이렇게 팔고 외국인들이 반대로 잡아주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어쨌든 대장주가 만드는 그 이제 IT 비중이 제일 크고요. 반도체. 코스닥은 역시나 1등주인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이 만드는 바이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외국인들은 바이오 저점을 공략을 하기 시작했고, 코스피에서는 기관들이 우리나라 시장의 전체적인 대장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충격을 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그런 충격을 덜 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쨌든 시장을 최대한 방어해 보려고 우리만의 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과는 별도로. 물론 지금 글로벌 악재로 인해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타격이 큰 위치잖아요. 지금 10월 장 이후로 제대로 풀리지도 않고 있잖아요. 지금 두 달이 다 됐단 말이에요. 10월 내려오기 시작한 초반 위치에서 치면은 3달이 다 돼가고 있고, 한 달 내내 내려온 상황에서 10월 말부터 치면은 2달이 다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 빠르면 하락이 다 끝난 폭락이 나오고 나서 빠르면 한두 달 사이에 어떤 돌아 올리는 그런 회복장이 연출되고, 평균적으로 2-3달, 길어지면 6개월까지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는 6개월까지 나온 적은 정말 드물게 나옵니다. 수년 만에 한 번씩, 10년에 한 2번 정도. 지금 그렇게까지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평균적인 2-3달간의 시간은 아직도 조금 더 있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폭락이 나오고 평균적으로 2-3달 정도 다지고 올라오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폭락이 나온 시점에 의해서 2달이 아직 되지 않았어요. 아직 성급하게 판단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 증시가 굉장히 위협적이죠. 전저점까지 깨고 계속 내려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계속 공포 분위기 나오고 대세 하락장 얘기 나오고,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증시랑 비교를 해봐야죠. 매칭을 해봐야죠. 진짜 미국에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너무나 우리 얘네들이 10년 오를 때 우리 그렇게 올라갔어요? 나스닥 이렇게 10년 올라갈 때 우리 그렇게 올라갔나요? 못 따라갔어요. 지금 별개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미국 증시가 여기서 더 내려가면 안 좋죠. 좋을 건 없죠. 타격을 입겠죠. 시초가 타격 입고 아침에 개파락하고 그런 난리를 칠 수 있겠죠. 그러나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방어를 해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러다가 판단 시점은 진짜로 그 방어를 하다가 힘에 붙여서 밀릴 때, 완전히 11월 13일이나 10월 폭락장 이것도 할 것 없이 그냥 너무나 세게 밀어버리려고 할 때, 그때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자체의 수급을, 섹터를 돌리면서 계속 방어를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최근에 정치 테마주는 일단 시장이 불안할 때 그냥 그쪽으로 쏠린 거고, 오늘은 좀 조정 나왔잖아요. 최근에 이제 시장성 섹터들 중에서 수소차 섹터에서 강하게 지금 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시장성 섹터에서 순환 돌 때 수소차만 있나요? 수소차는 시작에 불과한 거죠. 일단 지금 바이오가 가장 중점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 바이오를 계속 지금 위에서 때리고 있잖아요. 삼성바이오로직스 풀려난지 풀려났다고 보기도 어렵죠. 아직 조사받고 있으니까. 거래 재개만 됐다고 한 거죠. 거래 재개된 지 얼마나 됐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묶어뒀죠. 거래 정지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회계 문제를 거론시키고 있죠. 그 다음에 신라젠 어제 투매 만들면서 공포 만들고 있죠. 그 다음에 경남제약을 좋을 때, 경남제약이 사실
상장 아니 상 뭐야 저기 이걸 상장 폐지를 걱정하면서 매매를 하신 매매를 하신 분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상황에서 거래 정지 8개월 만에 9개월 만에 상장 폐지 결정을. 물론 얘가 확정은 아닙니다. 살아날 수 있어요. 코스닥 여기 보시면 살아날 수 있어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에요. 100%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잘 보시면은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언제 15거래일 이내에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 폐지 여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라고 한 거지. 일단은 심사를 한 번 더 거쳐봐야 됩니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가 상장 폐지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상장 폐지를 일단 모면에서 한숨 돌린 게 이제 미스터 피자로 유명한 MP그룹입니다. 최근에 상장 폐지 결정이 났다가 저거 이거 심사 코스닥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코스닥 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여기 나오죠.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야만 바이오에 조금 더 좀 숨통이 트이는 일이 발생할 거고, 거기에 모자라서 어제 동성제약을 또 타겟 삼아 압수수색을 벌인 거죠. 뭐 리베이트 그래 뭐 리베이트가 뭐 문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리베이트 동성제약뿐만이겠어요. 뭐 큰 종목을 자꾸만 건드리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자꾸만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게 지금 시장 자체를 바로 탄력적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끊겨야 돼요. 바이오를 좀 놔둬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시장은 자체적으로 방어하려는 의지가 이제 통해서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바이오 힘에 의해서. 그리고 바이오가 끌고 오는 연관적인 어떤 섹터 순환매에 의해서 어떤 화장품이라든지 바이오 화장품 연속적으로 연관되어 있죠. 화장품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바이오가 움직이고 화장품 움직이고 나머지 이제 뭐 자율주행이나 엔터주 움직이고 막 이것저것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렇게 활기가 돌면 시장은 비로소 전환하기 시작할 겁니다. 아직 전환점을 찾지는 못했어요. 아직 일정들이 갑갑해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제 시진핑이 좋은 얘기를 조금 해줬으면 했는데, 그쵸? 사실은 오전 이제 발표할 때 미국의 경고장을 날린 게 조금 이제 타격을 좀 입었죠.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오전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11시부터 한 2시까지는 내려갔잖아요. 2시까지는. 그리고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중국장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뭐 다 항생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밀렸어요. 그 시점 이후로. 그러나 전반적으로 뭐 지금 상해종합지수 좀 회복하고 있을 겁니다. 회복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고 있고, 어쨌든 미국에게 뭐 중국에 아무도 대항할 수 없다, 아무도 명령할 수 없다라면서 뭐 어떤 경고 메시지를 날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뭐 오늘 밤에 어떤 트럼프도 미국 대통령도 메시지를 남기겠죠. 뭐 서로 지금 자기가 짱이다라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미중 무역 전쟁으로 지금 1년 내내 일했으면은 사실 좀 이제는 좀 어느 정도는 저번 휴전도 했는데 증시를 위해서라도 그쵸? 금융시장을 위해서라도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쉽게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뭐 그런 사정이 있겠죠. 상황들도 있겠고 저희가 잘 모르는 것들도 많을 것이고,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하고 모레 2018년 마지막 FOMC 회의가 열리죠. 이제 12월 금리 인상 결정에 대한 마지막 회의. 아마 결정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장 아침에는 이제 미국 금리가 확정된 뭐 인상의 확률을 좀 높이고 있잖아요. 인상되든 뭐 다른 결과가 나오든 간에 어쨌든 확정된 상황에서 개장되는 것은 목요일입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에 보시고 목금에 어떤 그 관련돼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든 확정이 되면 그래도 좀 순탄하게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너무나 이미 금리 쪽 이슈는 알려져 있고, 그러나 지금 금리 인상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인상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기 상황이다라는 것을 증시가 모두가 증시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가 시장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시장이 조금 좀 어려운 거죠.
어쨌든 결정이 되면 결정되는 대로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일단 전환점을 찾는 것은 그 시점 이후로 목요일 지나서부터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이 어디로 갈지는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단 재료는 소멸되면 항상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일단 거기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지금 우리나라 자체로 신용잔고가 계속 줄고 있어요. 오늘도 줄었고 이제 9조 5천억대 이하로 좀 떨어지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이번 시장 출렁임을 통해서 8조 원대까지 진짜 떨어진다면 시장은 반등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일단 다행스러운 거죠. 일단 이 지금 10월 말부터 해가지고 신용잔고 박살 날 때 반대 매매 엄청나게 쏟아지고 수조 원간 쏟아지고 할 때 이후로 이런 반등 장세에서 시장이 안 올랐다는 거, 아니 신용잔고가 안 올랐다는 거, 11월 달, 그게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상태 유지한 지 한 2달 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좀 더 걱정하게 만들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는데 프레임에 일단은 속지 마세요. 일단은 공포를 계속 심어줄 겁니다. 뭐 실업 얘기도 할 거고 뭐 각종 얘기, 경기, 뭐 국민들 10명 중에 몇 명은 뭐 내년 경기 부정적으로 말한다. 경기는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국민들은 별로 없어요.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게 좀 비율이 높아졌을 뿐입니다. 너무 그렇게 요동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서 판단하자고요. 자, 오늘은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고, 아침에 뭐 블록체인 관련해서 좀 몇 개 올라간 것도 좀 눈에 띄는 거고, 오늘 정치 테마주들이 좀 쉬었어요. 정치 테마주는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하고 있지만 뭐 끝났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지금 태동기 수준밖에 안 돼요. 진짜 본격적으로 정치 대선주가 올라갈 때는 지금이 아니에요. 앞으로 2년 뒤에 정말 진짜 그것만 공략해서 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5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기회니까 그때는 제가 잘 살려드릴 거고요. 지금은 그냥 태동기 수준이니까 지금 종목들만 잘 보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할 것만 좀 해보고 너무 무리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하면은 수개월, 길게는 1년 동안 또 바닥을 다지러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 정도로 오늘 마감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푹 쉬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